평소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도 처음부터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정도로 작은 이상 신호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가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어떤 신호가 나타났을 때 절대로 참고 버텨서는 안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근경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질 정도로 엄청난 통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심근경색 환자에게 처음부터 극심한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불편한 정도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몸을 많이 움직이고 난 뒤 이런 증상이 심해졌다가 몇 분 정도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너무 피곤했나 보다. 하지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가슴만 아픈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다른 곳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치아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턱이나 어깨 등의 통증이나 뻐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과를 찾아가거나 어깨가 뭉쳤다고 생각해 마사지를 받기도 합니다. 정작 문제의 원인이 심장일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슴이 답답해도 2, 3분 정도 쉬면 괜찮아졌는데 어느 날 같은 증상이 나타난 뒤 15분에서 20분 이상 쉬어도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뇌경색입니다. 뇌경색 역시 처음 나타나는 신호가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머리가 심하게 어지럽습니다. 일어서 있는데 몸이 휘청거리고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최근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보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들어 어깨 높이까지 올려봅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약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쪽 팔만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계속 떨어진다면 한쪽 팔의 힘이 약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상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러워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쪽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졌다가 잠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증상이 모두 사라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합니다.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더라도 이후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아스피린을 먹이면 안 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출혈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약을 먹이지 말고 즉시 구급차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는 환자의 호흡 상태를 살피고 구토를 했다면 토사물 때문에 숨길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몇 시 몇 분쯤 처음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겁니다. 이 시간은 병원에 도착한 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응급치료가 가능한지를 의료진이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다리에 생기는 혈전입니다. 혈전이란 쉽게 말해 혈관 안에서 피가 굳어 만들어진 피떡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다리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날 한쪽 다리만 눈에 띄게 붓기 시작합니다. 양쪽 다리를 비교했더니
한쪽이 확실히 굵어져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까지 나타나고 피부에서 열감까지 느껴집니다. 이럴 때 단순히 다리가 부었다거나 근육이 뭉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리 깊숙한 곳에 있는 혈관 안에서 피가 굳어 혈전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심부정맥혈전증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리에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액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폐까지 올라가 폐혈관을 막아버리면 폐색전증이라는 매우 위험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 폐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가슴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한쪽 다리만 갑자기 심하게 붓는다면 함부로 주무르거나 뜨거운 찜질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혈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혈변입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봤는데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치질입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대장암에서도 혈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질과 대장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서로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질 때문에 출혈이 발생하면 선홍색 피가 대변 표면이나 휴지에 묻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장 안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피가 대변과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스스로 치질인지 대장암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장암에서도 선홍색 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변과 함께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대변에 끈적한 점액이 섞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계속 대변이 마려운 것 같은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더해집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고 식사량도 일부러 줄이지 않았는데 체중이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치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생기면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혈변이나 점액변, 배변 습관의 변화,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은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장기입니다.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허리가 아프거나 소변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뚜렷한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확실하게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어떤 변화를 살펴봐야 할까요? 먼저 소변입니다. 소변을 봤는데 유난히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눈꺼풀이나 발목까지 자주 붓는다면 신장이 몸속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혈압도 중요합니다. 원래는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몸에 힘이 없습니다. 입맛이 떨어져 밥을 먹기가 싫어집니다. 입안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계속 느껴집니다. 이런 증상 역시 신장 기능을 포함한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심근경색, 뇌경색과 뇌출혈, 다리 혈전과 폐색전증, 대장암 그리고 신장질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증상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조금 답답합니다. 잠깐 어지럽습니다. 한쪽 다리가 붓습니다. 대변에 피가 조금 보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집니다.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이전과 다른 이상 신호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거나 계속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각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기보다는 이상 신호가 나타났을 때 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부모님이나 가족 어르신들에게도 꼭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상을 일찍 발견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저장해 두셨다가 부모님과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